GI 이노베이션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오늘은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이 질문. 도대체 무엇이 GI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부터 한번 보죠.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걸 실제로 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즉 실행 능력입니다. 과연 GI 이노베이션은 이걸 과거에 보여줬을까요? 바로 이 숫자, 55억 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매출이 아니에요. 바이오 업계에서 기술 이전 후에 받는 마일스톤이라는 건요, 회사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진짜로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실탄, 즉 자금이 확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성과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방금 우리가 본 그 55억 원이라는 성과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 투자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실제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는 건 앞으로 투자를 더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는 믿을만 하구나 하는 신뢰를 쌓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증된 과거를 바탕으로 그럼 지금은 어떤지 현재의 기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외부 시장 환경과 내부의 파이프라인 상황,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GI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순풍을 제대로 타고 있어요. 그것도 두 방향에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화면 왼쪽을 보시면 외부적으로는 K바이오 기술 수출이 늘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동시에 오른쪽을 보시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병용 임상이 승인되는 것처럼 R&D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과거도 탄탄하고 현재 분위기도 좋은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바로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미래의 촉매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글로벌 거대 제약사인 에브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특정 차세대 기술 하나가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이 바로 삼중항체입니다. 우리가 이중항체는 들어봤잖아요. 두 개의 표적을 공격하는 건데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말 그대로 세 개의 다른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세포처럼 복잡한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진짜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한 시장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내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삼중항체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분야에서 이 회사가 갖는 독점적인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신약 하나 개발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1년에 무려 6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2달에 하나씩 새로운 후보 물질 소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당장 올해 말까지 한두 개 정도는 공개될 걸로 기대되는데 이건 곧 지속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점검해보시죠. 아주 명확한 흐름이 보이시죠? 첫째, 마일스톤 달성으로 증명된 과거의 실행 능력. 둘째, K바이오 호황이라는 외부 환경과 꾸준한 내부 R&D 성과라는 긍정적인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중항체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미래 성장 동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지금
새로운 기술 트렌드의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을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진짜 기업 가치로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자료를 정말 산더미처럼 보내주셨네요. 전문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기본이고 최신 뉴스 클리핑, 여러 유튜브 채널의 감론 발바까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딱 보여주는 주가 그래프.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회사의 진짜 핵심은 뭐고 앞으로 주가는 어디로 간다는 거지? 딱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신 거죠.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의 냉철한 시각이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실타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만 쏙쏙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을 듣고 나시면 투자자로서 당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머릿속에 선명한 지도가 그려지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시작하기 전에 이 주가 그래프부터 안 볼 수가 없네요. 정말 드라마틱해요. 2025년 9월 말에 24,000원대 고점을 찍더니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11월 초에는 8,000원대까지 그냥 수직 낙하를 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인데, 와, 이건 정말 투자자들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래프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극심한 변동성이 역설적으로 GI 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불안 요소들을 해결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 불안 요소를 해결했다는 신호탄이요? 네, 보내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동의하는 지점이에요. 회사를 짓눌러던 아주 큰 리스크 두 가지가 거의 해소되었다는 거죠. 회사를 짓누르던 리스크요? 가장 큰 두 가지라면 뭘까요? 첫 번째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네, 바이오 기업의 숙명과들 같은 자금 고갈 리스크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약 1,11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와, 1,112억 원.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2027년까지는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비용을 전부 확보했거든요. 아, 그럼 적어도 2, 3년 동안은 돈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다.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뭐였죠? 이 약 정말 효과가 있는 거 맞아? 라는 근본적인 물음. 바로 파이프라인의 가치 증명 문제였죠. 아, 그게 증명이 됐나요? 네, 아주 명쾌한 답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다른 이름으로는 레시게르셉트가 있는데요. 이게 임상 이상에 순조롭게 진입하면서 파트너사인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료, 즉 마일스톤으로 55억 원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55억 원이요? 회사 전체 가치에 비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0년에 유한양행과 맺었던 기술 이전 계약, 이 총액이 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1조 4천억. 네, 이 55억 원은 그 거대한 계약이 그냥 종이 위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단계까지 개발 성공했으니 계약서대로 돈을 달라고 해서 실제로 받아낸 돈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파트너사가 직접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줬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보내주신 유튜브 분석 영상에서 봤던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예전에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레이저 티닙을 개발해서 유한양행에 넘겼고 유한양행이 이걸 레크라자라는 신약으로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맞아요.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됐죠. 지금 GI 이노베이션이랑 유한양행의 관계가 그 성공방 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저거 내가 아는 성공 스토리인데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미 성공이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건 불확실성을 크게 낮춰주는 요인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돈 걱정 사라졌죠. 네.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순항 중이라는 걸 인증받았죠. 이렇게 되니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쏠리겠어요. 다음은 뭐냐?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뭔데? 이 회사의 진짜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데? 하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다음이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과거의 위험은 해소됐고 현재 사업은 잘 굴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를 지금 수준에서 몇 단계 위로 끌어올릴 폭발적인 동력은 바로 이 면역 항암제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GI 이노베이션의 미래 가치를 돋고 벌이는 진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여러 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방아쇠, 트리거로 꼽는 물질이 바로 GI102라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GI102? 왜 그렇게 다들 이 물질에 주목하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제형의 혁신입니다. 제형이요? 네, 기존의 많은 면역 항암제들은 환자가 몇 시간씩 병원에 앉아서 링거를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 IV 간식이에요. 그런데 GI102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 맞듯이 집에서 스스로 배에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항암제를 집에서 자기가 직접 주사한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건 단순히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닌데요.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 신체적, 시간적 부담이 사라진다는 건데 이건 환자들 삶의 질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죠. 시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초기 임상 데이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모든 표준 치료에 실패해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GI102 하나만 투여했는데도 일부 환자에게서 암이 줄어드는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그런 초기 임상에서는 다른 약이랑 같이 쓰지 않나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그런데 단독으로도 효과를 보였다는 건 약 자체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업계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데이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우리가 소위 빅파마라고 부르는 곳들이 GI102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시나리오는 하나군요.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빅파마에게 성공적으로 파는 것, 즉 기술 이전, 애로 계약을 터트리는 것, 이게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의 모든 보고서가 2026년을 전후로 해서 이 GI102의 대규모 기술 이전이 성사될 것인가를 중장기 주가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1,112억 원의 자금 확보 덕분에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돈이 급하지 않으니까요. 네. 예전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기술을 넘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배짱 있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일부 분석 보고서에서는 기술 이전 성공 시에 주가가 과거 고점이었던 25,000원을 넘어 재평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요. 25,000원 이상이라 기술 이전의 규모나 조건에 따라서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겠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삼중항체라는 플랫폼 기술도 회사의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회사가 GI102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무니까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신뢰를 주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확보, GI301의 순항, 그리고 GI102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정말 장밋빛 시나리오 그 자체네요. 하지만 바이오 투자가 그렇게 동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 그 위험 요인들은 뭔가요? 물론입니다. 그 경고등이 바로 훌륭한 투자자의 감각이죠. 모든 가능성의 이면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임상 성공 확률 그 자체의 냉혹함입니다. 임상 성공 확률이요? 네. 아무리 초기 데이터가 환상적으로 좋아도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2상 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 허가까지 받을 확률은 업계 평균적으로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10%라고 하셨어요? 네, 10%입니다. 아니 그럼 뒤집어 말하면 90%는 실패해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투자라기보다 거의 로또에 가까운 확률 아닌가요? 바로 그게 바이오 투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9번 실패하더라도 1번 성공했을 때 얻는 수익이 그 9번의 실패를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90%에 속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임상 실패는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네, 주가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90%의 실패 확률. 정말 살벌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신약 개발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위험.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바로 기술 이전의 불확실성이죠. 아, 계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협상이 시장의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몇 년씩 지연될 수도 있고요. 막상 계약이 성사됐는데 시장에서는 1조 원짜리를 기대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3천억 원짜리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네, 주식시장은 기대감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는데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겠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주가 그래프처럼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요? 맞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 한마디에 바이오 섹터 전체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 거시경제 변수는 개별 기업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네, 투자자가 통제하기 거의 불가능한 외부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과 뼈아픈 현실적 위험들을 전부 종합해 보겠습니다. 투자자인 당신이 이 모든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GI 이노베이션은 재무 안정성 확보와 GI 301 가치 증명이라는 두 개의 아주 단단한 안전판을 발밑에 깔았습니다. 이게 주가가 과거처럼 8천억회까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즉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일단 바닥은 다져놨다. 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이 기업의 미래 가치와 주가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전적으로 면역 항암제, 특히 GI202의 성공적인 기술 이전이라는 홈런 한 방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처럼 16,000원에서 21,000원 사이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2026년까지 넓혀보면 결국 주가를 계단식으로 레벨업시키는 결정적인 이벤트는 기술 이전 관련 소식이 될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기보다는 GI20이라는 가장 큰 파도가 언제 어떤 규모로 올 것인지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면서 계속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GI 이노베이션의 전략은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종합제약사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기 개발 후 판매하는 모델이죠. 네, 초기 단계에서 잠재력을 입증한 뒤 더 큰 파트너사에 판매하는 모델에 가깝죠.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비용과 상업화 실패라는 위험을 생각하면 이런 자본 부담이 적은 파트너십 모델이 요즘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터질지 모르는 대박의 상당 부분을 너무 이른 단계에 대형 제약사에 넘겨주는 건 아닐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냐 아니면 잠재 이익의 조기 실현이냐. 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의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